안녕하세요. 오늘도 반전 인생사 실화 사연 모음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이 떠오른다. 블랙박스 영상을 본 날, 카페에서 세 사람을 목격한 날,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는 버텼다. 쉽지 않았다. 수없이 싸웠고 수없이 울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유빈이가 있었고 12년의 추억이 있었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었으니까. 사람들은 말한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매일 노력하는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 지연이 그랬다. 그리고 나도 달라졌다. 아내에게 더 관심을 갖고 더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더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한다. 결혼은 한 번의 약속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다. 매일매일 다시 선택하는 거다. 오늘도 함께 있기로, 내일도 함께 있기로. 그렇게 매일 남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다. 당신의 집은 어떤가요? 혹시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고 있진 않나요? 혹시 외로움을 다른 곳에서 채우려 하진 않나요? 늦기 전에 서로를 돌아보세요. 대화하세요. 같이 웃으세요. 손잡으세요. 작은 관심이 큰 배신을 막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 앞에서는 미소만 거짓말하세요. 나머지는 진실하게.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매일 남는 사람들이 됩시다. 해시태그 매일 남는 사람들. 구술체 드라마 대본 -1만자 완전판. 일부 평화로운 일상의 균열. 나는 49이다. 회사에선 차장이라는 명함을 달고 있지만 집에선 그저 아이 숙제 봐주고 분리수거 챙기는 평범한 아빠다. 우리 집은 조용했다. 아니, 조용하다고 생각했다. 요즘 말로 바꾸면 평화로웠다가 맞겠지. 하지만 평화라는 게 그렇다. 깨지고 나서야 그게 평화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다. 아내 지연은 38. 맞벌이 12년 차다. 나보다 11살 어리지만 실력은 나보다 나을 때가 많다.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서 일한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도 비슷하고 회사 사정도 서로 이해하니까 좋았다. 아들 유빈이는 초등학교 3학년. 영어학원과 축구클럽을 오가며 하루가 바쁘다.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우리 때보다 훨씬 바쁘게 산다. 지연은 늘 자기 관리가 철저했다.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꼭 피트니스 샵을 간다. 살찌면 안 되잖아. 나이 들수록 관리해야지 하면서 나는 그런 아내가 대견했다. 나야 뭐 배 나오고 머리 벗겨지는 거 신경도 안 쓰는데 아내는 항상 예쁘게 관리하니까. 그리고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에는 같은 부서의 강대리가 집 앞까지 차로 데리러 온다. 처음엔 정말 고마웠다. 카풀? 좋네. 기름값도 아끼고. 내가 그렇게 말하면 지연은 늘 똑 부러지게 대답했다. 그러게. 방향도 같은데 따로따로 차 끌고 갈 필요 없잖아. 맞는 말이었다. 환경도 생각하고 경제적이기도 하고 강대리도 좋은 사람이라고 들었다. 가끔 회사 행사 때 본 적 있는데 인사성도 밝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다. 32쯤 미혼이라고 했다. 그렇게 우리의 평일은 일정했다. 아침 7시 반이면 강대리 차가 우리 아파트 앞에 도착하고 지연이 헬스복 가방 하나 들고 내려간다. 저녁에는 내가 유빈이 데리러 학원 갔다가 집에 오고 지연은 피트니스 들렀다가 8시쯤 들어온다. 평화로웠다. 정말로. 이상한 기운을 처음 맡은 건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목요일이었다.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왔다. 아침부터 우산 없이는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지연은 오래된 파란 우산을 쓴 채 현관을 나갔다. 다녀올게. 조심해서 가.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인사였다. 나는 거실 창문으로 아내가 내려가는 걸 봤다. 강대리 차의 라이트가
복도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다. 빗줄기에 흐릿하게 보이는 차 안. 지연이 우산을 접으며 올라탄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거실에 남은 나는 커피를 한 잔 타서 소파에 앉았다. TV 리모컨을 집으려는데 유빈이 가방에서 영어 단어 카드를 꺼내다가 바닥에 흩뿌렸다. 아빠 주워줘. 알았어, 알았어. 바닥에 흩어진 단어 카드들을 주우면서 하나씩 읽었다. 패멀리, 트러스트, 시크럿.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나도 그 세 단어는 읽을 수 있었다. 가족, 신뢰, 비밀. 왠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했다. 우연일 거라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그냥 영어 단어일 뿐이야. 무슨 의미를 부여하냐고. 아빠 늦었어. 빨리. 그래, 가자. 유빈이 학교 가고 나도 출근했다. 평소처럼. 그런데 그날 저녁이 이상했다. 금요일 밤 지연이 피트니스에서 돌아왔는데 물병이 오전의 차가움 그대로였다. 아침에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물이 저녁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여보, 오늘은 땀 안 났어? 내가 웃으며 묻자 지연은 고개만 끄덕였다. 아, 오늘은 강도 낮게 했어. 몸이 좀 피곤해서. 그럴 수 있지. 누구나 피곤한 날은 있으니까. 그런데 샤워하고 나온 지연에게서 이상한 향기가 났다. 머리를 감은 뒤에 향수 냄새가 샴푸의 향보다 두껍게 들러붙어 있었다. 향수 새로 샀어? 응? 아니, 헬스장 샤워실에서 테스터 좀 뿌려봤어. 자연스러운 대답이었다. 하지만 왠지 목소리 톤이 평소보다 조금 높았다. 나는 그냥 넘어갔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일요일이었다. 날씨가 좋아서 차 청소를 하기로 했다. 유빈이랑 같이 세차장 갔다가 집에 와서 차고 정리를 했다. 트렁크 정리하다가 조수석 앞 대시보드를 열었는데 거기서 작은 SD카드를 하나 발견했다. 이게 뭐지? 블랙박스 여분 카드였다. 원래 블랙박스에는 메인 카드가 들어있고 이건 예비용으로 따로 보관하던 거였다. 그런데 왜 이게 여기 있지? 별 생각 없이 그 카드를 집으로 가져와서 컴퓨터에 꽂아봤다. 파일이 몇 개 있었다. 날짜별로 저장되어 있었다. 제일 최근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 속 시간은 목요일 오전 810일. 그 비 오던 날이었다. 빗방울이 유리에 점점이 맺혔다. 와이퍼가 작동하지 않아서 앞이 흐릿하게 보였다. 조수석 문이 열렸다. 지연이 우산을 접으며 들어왔다. 파란 우산. 내가 봤던 그 우산이었다. 아이고, 비 진짜 많이 오네. 지연이 안전벨트를 매면서 말했다. 그러게요. 출근길 막힐 것 같은데. 강대리 목소리였다.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운전석에서 들리는 목소리. 그래도 카풀해서 다행이죠. 혼자였으면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지연 씨, 오늘도 커피는 내가 살게.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지난번에도 대리님이 사셨잖아요. 괜찮아요. 제가 선배니까. 그 말투가 뭔가 이상했다. 동료의 친절이라기보다는 습관처럼 쌓인 사적인 편안함에 가까웠다. 대화는 계속됐다. 회사 얘기, 날씨 얘기, 평범한 대화. 그런데 다음 장면에서 내 심장이 멈췄다. 빨간 신호에 잠깐 멈춘 차 안. 지연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순간 강대리의 손이 그 움직임을 덮었다. 이건 내가. 말끝이 흐릿했다. 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손이 머문 시간이 길었다. 블랙박스의 초침 소리가 내 귀를 긁었다. 1초, 2초, 3초.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뀌었다. 그런데도 차는 조금 늦게 출발했다. 화면 속에서 지연이 작게 웃었다. 그리고 강대리도 웃었다. 나는 마우스를 놓았다. 손이 떨렸다. 뭐지 이게. 다시 재생했다. 똑같은 장면이 반복됐다. 손, 웃음, 늦은 출발. 다른 파일도 열어봤다. 일주일 전 영상도 있었다. 거기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왔다. 강대리가 지연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떼는 장면. 그리고 둘이 웃는 소리. 오해야. 그냥 친한 거겠지.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지만 가슴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다. 의심. 그날 밤 지연은 피곤하다며 먼저 잠들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계속 그 영상이 머릿속에서 재생됐다. 내가 오해하는 거겠지. 그냥 동료끼리 친한 거야. 혼잣말로 중얼거렸지만 설득력이 없었다. 다음 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유빈이 학원 가는 시간에 맞춰서 직접 데려다 주려고. 아빠가 오늘 데려다 줄게. 진짜? 좋아. 유빈이 좋아했다. 보통은 지연이 데려다 주거나 혼자 가는데 오늘은 내가 함께 가니까. 학원은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었다. 큰 건물 3층에 위치한 영어 전문 학원이었다. 유빈을 교실에 들여보내고 나는 복도 끝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다. 수업이 끝나려면 1시간 반 정도 남았다.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주차장 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도 감사했어요. 지연 목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복도 모퉁이 너머로 지연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남자. 젊은 남자였다. 29쯤? 안경을 낀 깔끔한 인상의 청년. 유빈이 다니는 영어학원 선생님이었다. 서강우라고 했던가? 아니에요. 유빈이 엄마가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그래도 주말에도 따로 봐주시고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유빈이가 워낙 열심히 하니까 가르치는 보람이 있어요. 주말에도 따로 봐준다고? 나는 처음 듣는 얘기였다. 주말에도 진도 체크해야겠죠? 서강우가 묻자 지연이 작게 웃었다. 주말은 남편이 집에 있어요. 말끝이 이상하게 흘렀다. 남편이 집에 있어서 뭐가 문제라는 거지? 두 사람은 눈짓을 주고받았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확실했다. 내가 한 발 물러서려는 순간 복도 끝 자판기 옆에서 핸드폰 알림음이 울렸다. 내 것도 아니고 그들의 것도 아니었다. 자판기 앞에 서 있던 다른 학부모의 핸드폰이었다. 나는 괜히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세면대에 손을 짚었다. 거울 속에 내 얼굴이 창백하게 보였다.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대체 무슨 일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지연은 평소처럼 저녁을 차리고 유빈이는 숙제를 하고 모든 게 평범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평범하지 않았다. 자정이 넘었다. 지연이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다. 물소리가 들렸다. 거실 소파에 지연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다. 평소에는 절대 보지 않았다. 부부 사이에도 프라이버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잠금 화면에 알림이 몇 개 떠 있었다. 내일도 꼭 보고 싶어요. 마이너스 서강우. 심장이 쿵쾅거렸다.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유빈이 생일. 뻔한 비밀번호였다. 카톡을 열었다. 서강우와의 대화창이 제일 위에 있었다. 스크롤을 올려봤다. 서강우 오늘 상담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도 꼭 시간 내주세요. 지연 고마워요. 선생님 덕분에 유빈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서강우 유빈이 엄마 덕분이에요. 이렇게 열성적인 학부모는 처음이에요. 지연 과찬이세요. 여기까지는 평범했다. 학부모와 선생님의 대화. 하지만 더 올라가니까 달라졌다. 서강우 오늘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지연 저도요.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서강우 다음에는 더 오래 얘기해요. 지연 조심해야 해요. 남편이 눈치챌까봐.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남편이 눈치챌까봐라고? 더 올렸다. 사진도 있었다. 카페에서 찍은 사진. 지연과 서강우가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다. 언제 찍은 거지? 내가 모르는 시간에?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때 욕실 문이 열렸다. 물소리가 멈췄다. 나는 황급히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다.
그리고 TV 리모컨을 집었다. 지연이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며 나왔다. 뭐 봐? 응, 뉴스. TV 화면에는 뉴스가 아니라 드라마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지연이 잠깐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 피곤해서. 그럼 일찍 자. 나도 들어갈게. 지연은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강대리와 서강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반차를 냈다. 개인 사정이 좀 있어서요. 상사에게 그렇게 말하고 일찍 퇴근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를 세워두고 우리 아파트가 보이는 곳에서 기다렸다. 오전 7시 30분. 정확히 그 시간에 강대리 차가 우리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지연이 헬스복 가방을 들고 내려왔다. 차에 올라탔다. 나는 그 뒤를 따라갔다. 강대리 차를 따라가는 건 어렵지 않았다. 같은 회사로 가는 길이니까 익숙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회사 방향이 아니었다. 사거리를 지나 커다란 교차로 앞에서 차가 우회전을 했다. 평소에는 직진해서 회사로 가는데 나는 계속 따라갔다. 광장 앞 큰 카페 주차장에 차가 들어갔다. 나도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기다렸다. 강대리 차에서 지연이 내렸다. 그리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나도 차에서 내려서 카페 쪽으로 걸어갔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카페 안에는 이미 서강우가 앉아 있었다. 세 사람이었다. 지연, 강대리, 서강우. 셋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뭐야, 이게 대체.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이라도 한 듯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서강우가 파일 같은 걸 꺼내서 테이블에 놓았다. 지연이 그걸 보면서 뭔가 적었다. 강대리는 계속 주변을 살폈다. 불륜의 현장치고는 뭔가 이상했다. 너무 공개적이고 너무 절차적이었다. 나는 카페 안으로 들어갈까 말까 망설였다. 그때 카페 스피커에서 노래가 흘렀다. 우리가 결혼식 때 춤췄던 그 노래였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카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세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다. 차장님? 강대리가 먼저 당황하며 일어섰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서강우는 안경을 고쳐 썼다. 아침부터 회의네. 다들 여기서 뭐해? 내 목소리는 놀랍게도 침착했다. 속은 끓어오르는데 겉은 차가웠다. 그게. 지연이 말을 더듬었다. 커피라도 한 잔 사줄까? 다들 뭐 마실래? 차장님, 저희가. 아니, 괜찮아. 끝나면 들어오게. 나는 그 자리에 앉지 않았다. 다시 밖으로 나왔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렸다. 급하게 뭔가 얘기하는 소리. 손목 시계를 보며 정확히 7분을 기다렸다. 8분째 지연이 혼자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여보, 이건. 설명해. 내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무슨 사이야, 셋이. 지연이 입술을 깨물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다. 유빈. 유빈 때문이야. 뭐? 서 선생님이 유빈 영어를 따로 봐주고 있었어. 학원 말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당신한테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아서. 강대리는? 강대리는 왜 거기 있어? 서 선생님이랑 강대리가 대학 동기야. 내가 강대리 통해서 소개받았어. 말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상했다. 그럼 블랙박스에 찍힌 건? 머리카락 만진 거? 지연이 눈을 감았다. 그건 내가 잘못했어. 강대리가 위로해주는 거였어. 위로? 나 요즘 힘들었어. 회사 일도, 집안 일도, 유빈이 교육도. 당신은 늘 야근하고 회식하고. 나는 혼자 다 감당해야 했어. 목소리가 떨렸다. 강대리가 내 얘기를 들어줬어. 그리고 서 선생님도.
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줬어. 이해? 그래서 뭘 한 거야? 지연이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해. 선을 넘었어. 그 한마디에 모든 게 확인됐다. 그날 밤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다. 유빈이는 이미 잠들었다. 처음부터 얘기해. 다. 지연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작년 겨울이었어. 유빈이 영어 성적이 안 나와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강대리가 좋은 선생님 한 분 소개해준다고 했어. 서강우? 응. 서 선생님이 개인 교습도 하신다고 해서. 처음에는 정말 유빈이 때문이었어. 처음에는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와서 유빈이 봐주셨어. 당신이 출근한 사이에. 내가 주말 출근할 때? 응. 그때 서 선생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 육아 얘기, 부부 얘기. 그 사람이 내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줬어. 가슴이 답답했다. 그리고 강대리는? 강대리는 원래 친했잖아. 카풀하면서 더 가까워졌고 내가 힘들어 보일 때마다 위로해줬어. 위로가 그런 식이었어? 손잡고 머리 만지고 지연이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익숙해졌어. 그 사람들의 관심에. 육체적인 관계는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둘 다? 서 선생님하고는 2번, 강대리하고는 1번.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내 세상이 무너졌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12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할 짓이 그거야? 목소리가 커졌다. 지연이 더 심하게 울었다. 나도 잘못인 줄 알아. 그래서 오늘 만난 거야. 정리하려고. 정리? 둘 다한테 끝내자고 말하려고 했어. 그래서 3명이 만난 거야. 테이블 위에 놓인 파일을 집어들었다. 열어보니 계약서 같은 게 있었다. 개인 교습 계약 해지 동의서. 이게 뭐야? 서 선생님이 더 이상 유빈이 안 가르치겠다는 서류야.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강대리는? 강대리도 카풀 끝내기로 했어. 오늘부터 혼자 출근하기로.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여보, 나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제발.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옆에서 지연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위로할 수 없었다. 아침이 왔다. 지연은 빨갛게 부은 눈으로 일어났다. 오늘부터 혼자 출근할게. 응. 더 할 말이 없었다. 지연이 나간 뒤 나는 회사에 또 연락했다. 오늘도 반차 쓰겠습니다. 그리고 서강우에게 전화했다. 만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서강우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말씀하세요. 사실대로.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선을 넘었습니다. 언제부터였습니까? 작년 12월쯤. 육체적 관계는 몇 번? 2번입니다. 대답이 빨랐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대답을 늘린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짧게 대답한다. 강대리는 알고 있었나요? 네. 제가 죄책감 때문에 말했습니다. 친구니까. 친구라면서 말렸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했는데. 제가 겁쟁이였습니다. 서강우가 안경을 벗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지연 씨가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그리고 저도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남의 아내를 범한 겁니까? 거친 말이 튀어나왔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 말고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학원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를 떠나겠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사라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서강우와 헤어지고 나는 회사로 향했다. 강대리를 찾아갔다. 그는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 강대리 나와보게. 네, 차장님. 옥상으로 올라갔다. 아무도 없는 곳이었다. 차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왜 그랬나? 저도
외로웠습니다. 자네도 외로웠다고? 그래서 동료 아내를 건드린 건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강대리가 담배 하나를 꺼냈다. 피워도 됩니까? 피워. 그가 담배를 피우면서 말했다. 지연 씨가 정말 힘들어 보였습니다. 카풀하면서 매일 봤는데 점점 지쳐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연 씨가 차 안에서 울었어요. 차장님이 또 늦게 들어오신다고, 유빈이 아파도 혼자 병원 데려갔다고. 가슴이 찔렸다. 사실이었다. 나는 회식이 많았고 야근이 잦았다. 그날 제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 번이라고 했던데, 네,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정말 선을 안 넘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서강우는 알고 있었나? 제가 술 마시고 얘기했습니다. 친구니까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친구도 같이 범한 건가? 강대리가 담배를 끄며 말했다. 차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주세요. 뭔가, 지연 씨는 차장님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그런 사람이 바람을 피워? 그게 모순이지만 사실입니다. 지연 씨는 차장님한테 관심받고 싶어서 몸부림쳤어요. 저희는 그 틈새였을 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지연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지냈다. 유빈이 앞에서만 평소처럼 웃었다. 엄마, 아빠, 왜 요즘 말이 없어? 아니야, 아빠가 회사 일이 좀 바빠서. 지연이 얼른 대답했다. 그럼 주말에 놀이공원 갈 수 있어? 그럼 가야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공허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여보, 우리 상담 받아볼까? 상담? 부부 상담. 전문가한테 도움받는 거.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 나는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해보자. 상담센터를 찾았다. 중년의 여성 상담사가 우리를 맞았다.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은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담사가 먼저 나를 봤다. 남편분부터 말씀해 주세요. 어떤 마음이신가요? 배신감입니다. 12년을 함께 살았는데 2명의 남자와 말을 잇지 못했다. 계속하세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됩니다. 밤마다 그 장면이 떠올라요. 아내가 다른 남자들과. 지연이 옆에서 고개를 떨구었다. 부인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핑계 같지만 저도 힘들었어요. 남편은 저를 안 봐줬어요. 안 봐줬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항상 회사였어요. 집에 와서도 피곤하다고 눕기만 하고 제 얘기는 안 들어줬어요. 나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사실이었다. 두 분 다 외로웠네요. 상담사가 말했다. 외로움이 바람 피울 이유는 안 되죠. 내가 말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는 건 인정하셔야 해요. 첫 상담은 그렇게 끝났다. 두 번째 상담을 받기 전날 유빈이가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왔다. 아빠 봐. 우리 가족. 그림 속에는 3명이 있었다. 엄마, 아빠, 유빈이. 그런데 이상했다. 엄마와 아빠 사이에 큰 간격이 있었다. 마치 멀리 떨어진 것처럼. 유빈아,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떨어져 있어? 요즘 멀어 보여서. 아이는 다 안다. 말을 안 해도 분위기로 느낀다. 미안하다, 유빈아. 왜? 아빠가 요즘 좀 예민했지? 괜찮아. 엄마가 아빠 힘들다고 했어. 지연이 유빈이한테 뭐라고 설명한 모양이었다. 유빈아, 엄마 아빠는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낼 거야. 진짜? 응. 약속할게. 유빈이가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를 보니까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 번째 상담에서 상담사가 물었다. 두 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선택이요? 계속 함께 살 건지 아니면 헤어질 건지. 나는 지연을 봤다.
지연도 나를 봤다. 저는 함께 살고 싶어요. 지연이 먼저 말했다. 남편분은요? 저도 유빈이 때문에라도. 유빈이 때문만인가요? 아니요. 아내를 아직 사랑합니다. 그 말에 지연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신뢰를 회복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부인, 각오가 되셨나요? 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상담사가 우리에게 과제를 줬다. 매일 30분씩 대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주말마다 함께 데이트하세요. 데이트요? 네. 다시 연애하는 기분으로. 그날부터 우리는 규칙을 정했다. 첫째, 매일 저녁 30분은 대화 시간. 둘째, 주말마다 가족 나들이. 셋째, 서로의 일정을 투명하게 공유. 지연은 더 이상 카풀을 하지 않았다. 혼자 출퇴근했다. 강대리는 다른 부서로 옮겼다. 서강우는 학원을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 모든 게 정리됐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가끔 밤에 악몽을 꿨다. 지연이 다른 남자와 있는 꿈. 그럴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깼다. 괜찮아? 옆에서 지연이 물었다. 응. 꿈 꿨어. 무슨 꿈? 아무것도 아니야. 지연은 알고 있었다. 무슨 꿈인지. 미안해. 평생 미안할게. 그만 미안하다고 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가 중요해. 6개월이 지났다. 우리는 매주 상담을 받았다. 그리고 조금씩 나아졌다. 지연은 정말 달라졌다. 모든 일정을 나와 공유했고 늦을 때는 꼭 미리 연락했다. 나도 달라졌다.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했고 지연의 얘기를 경청했다. 유빈이도 변화를 느꼈다. 엄마 아빠 요즘 사이 좋아진 것 같아. 그래. 어떻게? 맨날 같이 웃잖아. 맞았다. 예전보다 웃음이 많아졌다. 어느 토요일 우리는 셋이서 놀이공원에 갔다. 유빈이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싶다고 했다. 아빠도 같이 타. 아빠는 무서운데. 괜찮아. 내가 손 잡아줄게. 유빈이 손을 꼭 잡았다. 지연도 반대쪽 손을 잡았다. 롤러코스터가 올라갔다. 정점에 도달하는 순간 지연이 내 손을 더 세게 쥐었다. 무서워? 응. 근데 괜찮아.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다. 롤러코스터가 내려갔다. 우리는 소리를 지르며 웃었다. 1년이 지났다. 우리는 결혼기념일을 맞았다. 13주년. 축하해. 당신도. 작은 레스토랑에 예약했다. 유빈이는 할머니 댁에 맡겼다. 둘만의 시간이었다. 13년이네. 응.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작년에는 이렇게 기념일을 보낼 줄 몰랐어.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나도. 여보, 고마워. 뭐가? 날 포기하지 않아서. 나도 고마워. 진심으로 노력해줘서.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나도. 집에 돌아오는 길 지연이 내 손을 잡았다. 여보, 나 하나만 물어봐도 돼? 응. 언젠가는 완전히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용서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야. 매일매일 하는 거지. 그럼 아직도 화나? 가끔은.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덜해. 언젠가는 완전히 괜찮아질까?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